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율포 전종일 선생의 공모자의 상대성 이론. 이거 좀 독특한 철학인데요. 이걸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네, 이게 동양 명상하고 또 서구 개념을 좀 엮어서요. 현대인의 마음 고통에 대한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이론이죠.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이 철학의 핵심 개념,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딥다이브에서 저희 목표는 당신이 왜 고통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치유에 이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율포 선생의 관점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겁니다. 네. 특히 그 관찰자하고 피관찰자 개념, 이게 아주 열세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죠.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율포 철학의 시작점은요, 우리 고통의 근원에 대한 어떤 진단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이나 질병, 이런 것들이 스스로를 외부 시선에 의해 끊임없이 평가받는 존재, 그게 신이든 사회든 권력자든 간에요. 그런 존재, 즉 피관찰자로 여기는 데서 온다고 보는 거죠. 피관찰자, 외부 시선 아래에서 평가받는 존재. 네. 이 시선 아래서 우리가 억압과 긴장을 이렇게 내면화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정신적, 육체적 문제로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진단 듣고 보니 현대사회의 어떤 성과 압박이라던가 아니면 끊임없는 자기검열 같은 거 생각하면 확실히 좀 공감이 가는 지점이 있네요. 맞아요. 발표 불안 같은 거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평가받는 느낌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얼어붙게 하는지. 그렇죠. 근데 뭐랄까 누구나 타인의 시선을 어느 정도는 의식하잖아요. 그게 반드시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거 좋은 지원이십니다. 핵심은 정도의 문제 그리고 고착화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을 오직 평가받는 대상, 즉 피관찰자로만 딱 동일시하고 그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깊어진다는 거죠. 아하, 그 틀에 갇혀버리는 거군요. 네. 그리고 율포 철학의 진짜 재미있는 부분은 여기서 제시하는 해결책에 있습니다. 해결책이요? 네. 바로 인식의 전환입니다. 인식의 전환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내가 단순히 외부 시선의 대상인 피관찰자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지켜보는 관찰자이기도 하다는 사실, 바로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 외부 시선으로부터 한 걸음 딱 물러나서 바라보는 나를 자각하는 것, 이게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한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이런 철학적 구조를 설명하는 개념도 있다고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네, 있습니다. 공모자 3위 이름이라는 그 독창적인 틀을 제시하는데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파도가 바다에서 나오고 결국 바다의 일부인 것처럼 우리의 경험, 그러니까 자아, 또 근원적인 알아차림, 즉 모에서 나온다는 걸로 먼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파도와 바다의 비유. 네. 여기서 공은 모든 것이 비롯된 근원적인 바탕, 모는 모든 것을 품고 바라보는 관찰자 의식, 그리고 자는 관찰되는 대상이자 현상적 자아, 그러니까 피관찰자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자가 모와 분리된 게 아니라 모로부터 나온 하나의 울림이라는 점입니다. 울림이요? 관찰하는 주체랑 대상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비이원론적인 통찰인 거죠. 이 통찰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게 하나라는 걸 아는 게 왜 치유랑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나를 괴롭히는 문제, 즉 자아가 사실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모와 분리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을 때 그때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통제력이랄까? 자유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문제에 막 압도당하는 그런 피관찰자가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는 관찰자로서 좀 더 주체적인 위치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기독교 삼위일체 구조랑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익숙한 구조를 빌려왔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그런 비이원론적 통찰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 이름에 상대성 이론이 들어가는 거군요. 그 아인슈타인 이론처럼 관찰자 위치에 따라 현실이 달라진다. 이런 비유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물리학 법칙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심리적 통찰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은유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고정된 피관찰자로 보느냐 아니면 유연한 관찰자로 자각하느냐 이 심리적 관점에 따라서 경험하는 삶의 질,
뭐 안정감이라든지 건강 상태가 달라진다. 이런 뜻이죠. 이런 관점이 심리학적으로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연결점들이 보이는데요. 율포가 말하는 그 억압적인 외부 시선 있잖아요. 이건 타인 존재만으로도 행동이 변하는 사회적 촉진이나 사회적 억제 현상하고 좀 유사하고요. 네네. 그리고 내가 나를 본다는 그 관찰자 자각. 이건 현대 심리치료 기법인 마인드풀니스의 핵심 원리하고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요. 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막 판단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는, 관찰하는 자. 이걸 통해서 심리적 거리를 좀 확보하고 안정을 찾는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동양의 지혜를 현대 심리학 언어와 과학적 은유로 다시 해석한 뭐랄까 민속심리치료 체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현대 심리학이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여러 치유 원리들하고 상당히 맞닿아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자각과 알아차림이 지향하는 어떤 궁극적인 바가 있을 텐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철학의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뭔가요? 그건 바로 복본입니다. 근원적인 온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복본. 네, 외부 시선에 막 흔들리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평온하고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이건 도가 사상의 무의자연하고도 좀 맥이 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원으로 돌아간다. 그럼 그 방법은 뭔가요? 뭐 굉장히 복잡한 수련 같은 게 필요한가요? 놀랍게도 그 핵심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다고요? 네, 바로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이 거대한 인식의 전환과 복본으로 가는 길을 여는 열쇠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네, 이건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자비, 셀프 컴패션 개념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기자비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고통스러울 때 자신을 막 비난하고 몰아세우는 대신에 정말 좋은 친구에게 하듯이 친절함과 이해심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죠. 연구에 따르면 이 자기자비가 스트레스나 불안을 실제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와, 그 복잡한 이론 끝에 나온 실천법이 이렇게 단순하다니 누구나 좀 쉽게 시작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문턱을 확 낮춰주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율포의 공모자의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를 피관찰자라는 자기 요인에서 찾고 네. 해결책으로는 관찰자로서의 자각을 통한 인식 전환을 제시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 방법으로는 따뜻한 말, 즉 자기자비를 통한 복본을 제시한다. 동서양 사상과 과학적 은유를 아주 독창적으로 엮어서 현대인의 불안에 답하는 어떤 통합적인 틀로 보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치유와 평온의 열쇠가 무슨 외부의 권위나 복잡한 기술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있다는 거죠. 당신 안에 그 알아차리는 힘, 즉 관찰자 의식, 그리고 당신 자신을 향한 따뜻함, 바로 자기자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네, 정말 그러네요. 내 안에 답이 있다는 거군요. 다만 한 가지, 그 상대성 이론 같은 과학 용어는 어디까지나 은유적인 표현이니까요. 이걸 과학적 사실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심리적 통찰의 가치와는 별개로 말이죠. 네, 그 점은 분명히 해야겠군요. 어디까지나 은유라는 것. 자, 오늘 딥다잉으로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남기고 싶습니다. 율포는 따뜻한 말이 치유의 길을 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평소 자기 자신에게 주로 어떤 말을 건네고 있나요? 스스로를 다정하게 격려하는 따뜻한 말인가요? 아니면 자신을 몰아세우고 비난하는 차가운 말인가요? 한번 잠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